안녕하십니까. 데모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데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데모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에는 재건이 됩니다. 자, 과거 22년도, 23년도 주가의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것들도 전부 다 재건 이슈고, 최근에 주가가 들썩이게 되는 것도 또 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하게 되면 사실 이 꼴 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 최근에 재건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6월 달에 이 4차 평화회담이 열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재건주가 재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양봉을 5거래일째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평화회담 일정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해당 이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도 얘기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이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평화회의 관련해서 합의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스위스 평화회의 다음 달 6월 15일에서 16일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평화회의가 현재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용을 하게 되냐를 보도록 하면, 자, 그는 회의에서 합의에 도출하고 이를 시행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 그는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는가? 자,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토 완전 복원이라던가 수감자 추방 석방 그다음에 전쟁 종식 그다음에 러시아군 완전 철수 등등등 해서 이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있네요. 여기 해관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환송, 전면적인 교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잘 도출을 하면,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상의 논리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일정주로 바닥에서부터 좀 스물스물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열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회의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무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스위스 평화회의가 사실은 그냥 또 다른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평화회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회의를 조직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 하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무기 공급 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초청에 러시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지금 현재 4차 평화회의인데 1차, 2차, 3차에도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없이 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를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랑 얘기해봤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영토를 인정을 하면 종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 죄다 반환을 해야지 우린 또 종전을 하겠다라고 서로 그냥 양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해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 이번 또 평화회의에 좀 어떤 의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 공식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사기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로 종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결국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빼앗은 땅을 점령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현재 전선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결국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6월 15일, 16일까지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도 2023년 6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었고, 2차도 8월 달, 그리고 3차도 23년단 10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평화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들어서 2월달, 3월달, 그리고 4월달 들어서도 이러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재건, 러시아 측이 종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됐었죠. 이 재건주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좀 테마고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는 잠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현실은 아직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큰 파동을 내지 못하고 이슈가 불었을 때 잠깐 주가가 움직였다가 또 이슈가 꺼지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정주로 잡히게 됐죠. 일정주의 특징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정이 되는 날 또는 그 전전날부터인가 해서 이제 주가가 재료 소멸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 중순까지는 해당 일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앞전 그 평화회담 1, 2, 3차 때 주가의 행방을 좀 함께 보도록 하면 처음에 열렸던 게 23년도 6월 24일 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평화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23년도 그때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모든 재건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었어요.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MOU 관련해서 그다음 우크라이나 방문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요때 한 차례 움직이게 됐었다.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8월 초였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2차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주가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3차는 10월 말이었죠. 10월 말 때 이렇게 또 주가가 움직였었다. 어쨌든 간에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더라. 평화회담이 열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이 있는 만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앞전처럼 이슈가 또 꺼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큰 영광을 결국에는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로 종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 이 두 강국 간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 주가가 단기적인 이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에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이 대선주가 아니죠. 재건주, 우리 재건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이밍이 저는 이번 미국 대선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한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리스크들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